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하이스토리 카테고리로 인사드립니다. 제 채널은 주로 한국을 다룬 외신기사 소개와 함께 개인적인 소감이나 추가적인 분석을 전하는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이스토리 카테고리는 이와는 다르게 특정한 이슈나 사건, 인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거나 그 이면의 이야기 또는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전하는 컨텐츠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의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니 소말리, 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일의 민폐 행동입니다.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우리의 젊은 여성들을 희롱하고 심지어 소녀상을 모욕하고, 개인적으로는 편의점 민폐짓을 할 때까지는 혀를 끌끌 차는 수준이었다면 우리 아이들을 희롱하고 소녀상을 모욕할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내 아이, 내 가족이 희롱받고 모욕을 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를 알아보고 응징한 어느 청년이 했던 어디 감히 소녀상의 뽀뽀를 이라는 말. 뽀뽀를. 이는 아마도 많은 한국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모욕적인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두 나라가 왜, 어떻게 달랐는지 그 이면의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말리는 작년 6월경 일본에 입국해 여러 기행을 저질렀고 결국 9월에 체포됩니다. 이후 재판을 받고 발구명 선고 뒤 결국 추방,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게 되죠. 그는 지하철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조롱하는 발언을 하며 일본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승객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의 호텔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마찬가지로 원폭 관련 조롱 행위를 했죠. 또한 식당에서 부적절하게 음악을 크게 틀어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준 적도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부분 그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그런데 단순 사실만 건조하게 전하는 기사도 많았고 심지어 다음과 같은 논조의 기사도 나옵니다. 라이브 방송 세계에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 행위를 통해 관심을 끄는 염상계나 패계 장르가 있다. 올해 6월 이후 지하철 안에서 한 외국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다시 떨어뜨리겠다라는 말을 했다. 그가 이를 가까이 앉아있던 남성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동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며 큰 화제를 모았었다. 이때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개입해 모욕을 반복하는 외국인을 말로 설득하여 멈추게 하려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그러나 이 부분은 크게 주목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인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이 나서서 설득을 시도한 것. 이는 외국인은 모욕을 한다거나 외국인은 말이 험하다는 식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일반화가 확산되는 걸 막는 데 기여했다. 우리와의 온도차가 느껴지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계 미국인이 기여했다 라는 식으로 논평을 내는 게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살짝 다른 이야기이자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자면, 그를 적극적으로 제지했던 한국계 미국인, 그가 나선 이유가 미국인으로서 영어를 알아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한국인 특유의 오지랖퍼여서였을까요? 아니면 둘 다 때문일까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그의 행동에 대해 일본 사회의 주된 인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외국인이란 겁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역사적, 민족적 모욕에 더 큰 문제의식을 느끼죠. 물론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다른 포인트는 없다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우리도 공공질서를 해치는 민폐행위라는 인식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모욕감이라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공공질서 저해라는 게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런 인식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지만 여러 일본 언론들의 기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매우 빨랐고 또한 강렬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그의 행동을 비판했고 특히 사적 제재와 함께 비난을 쏟아냈을 뿐 아니라 행동했죠. 몇몇 한국 유튜버들은 그를 찾아 방송하기 시작했고 2번이나 서로 다른 한국 청년들이 그를 물리적으로 응징했습니다.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부작용은 당연히 있는 것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를 지적하는 역할은 언론사나 인터뷰를 진행한 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당연하다거나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유튜브 채널이 차단된 곳이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유튜브 채널 삭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논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고가 누적되어야 이루어지는 극단적 조치입니다. 그가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신고로 행동했다는 점이 반영된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반응과 행동은 한국 고유의 공동체 문화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명규 교수는 자신의 책 한국의 공동체주의와 시민사회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주의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농경 사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가족, 마을, 혈연 중심의 유대가 매우 강했다. 이 전통적 공동체주의는 한국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형태와 기능이 변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가치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은 현대사회의 시민 참여, 사회적 연대,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외부의 압력에 맞서는 공동체 의식이 더 강화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한국 사회는 공동체주의적 행동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금융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이나 각종 참사, 자연재해 시 국민들의 능동적 동참은 이런 한국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동성은 SNS 및 개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또다시 진화합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내며 미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도 관련 영상들을 보면 빠르게 행동하지 않는 경찰권 등에 대해 비토하는 댓글들을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말리의 문제 행동은 공론화된 이후 3개월 뒤에 법적 제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본에서 그런 짓을 지속했던 거죠. 그런데 국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소위 트롤 짓을 하기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비슷한 응징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가 느끼는 위협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의 집단주의는 공동체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한 반면 일본은 위계질서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 근본적 차이점이자 행동 발현의 핵심은 바로 능동성과 수동성에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질서와 규율을 통한 사회적 안정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근데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철저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일본 국민은 개혁에 수동적으로 따랐던 존재였습니다. 일본인들은 공공장소에서 하는 무례한 행동은 사회적 비난보다는 법적 조치를 통해 규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잘 나서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의 정치가 잘 바뀌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수동성과 계급적 의식이 투영된 집단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은 동학혁명을 비롯해 그 이후 이어지는 격동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무수한 현대사들은 그것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저항 정신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국인들의 오지랖, 이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이 말을 바꿔보면 능동적이라는 말도 됩니다. 해외에선 한국도 일본도 선진국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 험난함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에 비해 아주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타고난 기질보다는 사회가 변화 또는 발전하면서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그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특징을 믿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한일 간 차이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도망가기 전에 빨리 잡아서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유책은 금융치료 아닐까요?